잘 버시는 분은 잘 버세요. 제가 작년에 3명의 사장님을 만나서 보조로 일을 했었는데,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년 차 되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럴 때는 제가 6시, 6시 반쯤 출근을 해서 그분한테 픽업을 받고 한 7시부터 첫 집 시작했고요. 끝나는 데가 밤 10시 40분쯤에 끝나서 한 10집, 보통 10집에서 11집, 적으면 한 7, 8집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7, 8집이라는 거는 한 집에 갔을 때 벽걸이나 요런 그 금방 끝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보통 투인원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건수가 많을 때가 그랬던 거고요. 이 사장님이랑 3일 반나절을 일했었는데, 첫째 날 하루만 식당에서 제대로 점심을 챙겨 먹을 수 있었고, 다른 날들은 그 고객님 댁으로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, 빵, 음료 이런 걸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면서 일을 했어요. 겨울철에는 다른 일을 또 하시거든요. 그래서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닌데도 겨울철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에 비해 여름철에 바짝 당겨서 버는 게 가성비가 엄청 좋으니까, 단가가 세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엄청 노를 열심히 저으셨던 그런 사장님이었죠.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님 전화번호, 주소, 에어컨 기종 이런 게, 그리고 청소 날짜 이런 것들이 기재된 장부 같은 게 있었는데, 그런 걸 이렇게 차례를 펼쳐 보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. 약간 플렉스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하루에 매출이, 그러니까 순이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매출이 100만 원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하루에요. 2월 중순부터였나요?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8월 중순, 9월 중순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,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, 그 여름 성수기 동안 에어컨 청소로 벌어들이는 수입만 1억은 넘겠다는 그런 계산이 당연히 서더라고요. 이분은 그 대기업 협력업체에서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신 적이 있는데, 제가 좀 느꼈던 거랑 비슷한 건데, 대기업에서 어떤 시스템이 또 어떤 제약이 되니까, 그런 측면에서 1, 2년 하시고 그냥 자기 사업으로만 그 영업하고 그리고 서비스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.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처럼 기재한다 그랬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돼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고객집에 방문을 해서 세척을 하고 다음 고객 댁으로 이동할 때 이 집은 깨끗할 거다라는 거를 좀 예상을 하고 가시더라고요. 왜냐면은 작년에 만났던 고객이고 요번에 다시 재서비스를 하는 거니까,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, 와,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게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과 다른 게요, 이런 어떤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정말 풀로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에어컨 세척 품질에 있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는 좀 분명한 것 같거든요. 그런 점에서 그 사설 업체 사장이나 대기업 협력업체나 도달할 수 있는 한계 지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약간 감성적으로 나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성비를 쫓겠다 하는 고객들은 사설업체를 선택할 것 같고요. 그래도 우리 집 귀한 가전인데, 비싼 가전인데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을 믿고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. 영업이 중요합니다. 마케팅이 중요해요. 근데 고객 정보를 데이터화 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개인사업체 사장은 그게 가능한데, 용역업체에서 협력으로 일하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. 제가 그 대기업 모 협력업체에서 교육받을 때 진짜 엄청 강조를 했던 얘기인데요. 지급받은 대기업 관련 명함 외에 자기 사업체의 명함을 같이 주게 되면 그건 엄청 큰일 나는 겁니다. 왜냐면 고객은 그 대기업 브랜드와 이미지를 보고 선택을 했는데,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업체에 명함을 건넨다? 이거는 신뢰를 깨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
엄격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만큼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고객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그 서비스의 성과는 그 해당 대기업한테 돌아가는 거지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서비스가 끝나면 저장도 못하게 해요. 그거 이렇게 몰래 저장해뒀다가 뭐 나중에 이용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서비스하고 고객 만족을 시켜서 감동을 시킨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협력업체 기사님들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. 반면에 자기 사업으로 하는 분들은 장보할 수도 있고 데이터할 수도 있고,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단체 문자로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, 지금처럼 이제 시즌이 막 시작될 때쯤에는 좀 할인가에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단체 문자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만족을 드리고, 그 고객을 통해서 또 다른 고객으로, 다시 또 다른 고객으로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기 사업하는 사장님들이 협력업체 기사님들에 비해서는 확실한 우위를 갖는 게 있죠. 반면에 이제 그 협력업체 기사님들은 그런 어떤 마케팅, 영업적인 요소들을 대기업에 맡겨놓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세척에만 집중하면 되는 편한 점도 있고요. 그 서비스 수수료가 대기업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니까 그만큼 고객의 요구 수준도 높아져요. 자기 손에 떨어지는 돈은 자기 사업해서 받는 그 돈이랑 거의 비슷할 텐데, 소속 업체 수수료 떼고 대기업도 수수료 떼고 이 이중 수수료를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가 좀 억울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거죠. 아무래도 초보분이라고 하면 마케팅까지 같이 이렇게 하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. 일단 시작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다거나 아니면 아직 하고 계신 일이 없다거나 그럴 때 해본다고 하면은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차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,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를 100만원 냈었고 장비 이것저것 사면서 한 100만원 썼을 것 같거든요. 에어컨 청소업이 좀 소자본,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또 시간당 단가는 좀 있고, 또 기술 배우기가 다른 어떤 기술보다 되게 어렵거나 고난이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배워서 꾸준히 일을 해 나가고 조금씩 단골을 쌓고 좀 좋은 평판 받으면 나름 오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작년에 볼 때는 여성 기사분도 있더라고요. 저는 나름대로 체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성분 체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남자분이면은 뭐 5, 60대 돼서도 할 수 있겠죠. 그런 어떤 경험 자본을 축적하기까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,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좀 깡이 있어야 합니다. 면접 봤던 어떤 세척 알선업체 사장님은 새 집 가면 한 집에서 받은 수수료는 그냥 물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부딪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좀 와닿는 말이었습니다. 그런 정도로 내가 여기서 손해보면 안 되겠다, 적게 벌더라도 이득만 봐야겠다, 손해를 아주 극도로 꺼려하는 마인드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. 제가 좀 그랬습니다. 좀 대범하고 깡 있고 한 번 손해보더라도 배움으로 생각하고 경험 자산으로 축적하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,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다만 3년 이상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거나 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좀 안정 국면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, 저는. 다만 관심 있으니까 부업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부업으로는 기사가 되기 힘들겠지만 보조기사로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주말 알바로.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년차 되셨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말도 평일도 안 가리고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시거든요.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마 또 있지 않을까요? 저는 당근에서 그분 알바 공고를 보고 그 지원했었는데, 근데 주말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케이스는
시즌 내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은 평일에 쉬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두 번째 만났던 사장님이 그런 케이스예요. 에어컨 세척 미리 하시는 어떤 지인이 있으니까 그분 소개를 통해서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 자기 시간 날 때 짬짬이 이제 부업으로 에어컨 세척 일을 했던 거예요. 부업으로 해보니까 자기한테 좀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영업 쪽에 오래 일하면서 영업 마케팅 관련한 노하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기가 그 첫 번째 사장님이 장부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뭔가 플렉스를 했던 것처럼 이분은 네이버 검색 상위 랭크된 거를 플렉스 하시더라고요. 영업 쪽에 오래 있었고 또 에어컨 세척 사장으로 일하면서 사장으로 일한 지는 한 길어야 4, 5개월 차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면서 한 가지 좀 조언을 했던 게 빈 시간이 생기고 그때 마침 고객의 전화가 걸려와도 좀 쉬자 하겠다 싶으면은 일 안 잡고 그렇게 퇴근하고 그런 사장이었어요. 좀 잘 살고 연봉 6천 이상 벌었던 분도 전업으로 뛰어들기 전에 부업으로 먼저 경험을 하고 엄청 고민을 했대요. 엄청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퇴사를 결심하고 뛰어들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왜냐면은 그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냥 오지랖을 그냥 오지랖을 좀 떨어봤습니다. 에어컨 청소 서비스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쪽 업계 진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.